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5월 17일인데요. 토요일서부터 어제 오늘까지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는 날, 특히 5월달이 이제 이 어버이날이고 이 가족의 달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이제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쯤에 저희 아버지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가 제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제 아이스케이크 이런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50대 후반의 아버지가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 당시 이제 아이스케이크를 통을 메고 파는 애들은 이제 주로 10대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50대 후반에 그런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를 피했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아는 사람이냐고 이제 물어보길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평소에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뭐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고, 자녀를 먹여 살리는 일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노동판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아이스케이크 통을 맨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를 또 내 여동생이 소풍 갔을 때 그 아버지의 동일한 모습을 또 목격했고, 또 걔도 아버지를 피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워낙에 해방 전에는 경기도 안양, 제 본적이 이제 경기도 안양인데, 경기도 안양에서 지주로서 땅을 많이 소유하고, 또 엘리트 그룹으로 은행에, 그 당시 이제 금융조합이라고 그랬죠. 금융조합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지주 계급으로 있었죠. 그래서 안양에 오래 살던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그래도 명문 집안이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6.25 전에, 해방 전에, 해방 직후까지 뭐 사촌이나 이런 형들이 다 제1고보, 지금의 이제 경기고등학교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경성제대나 그 후에 서울대학을 다니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다 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소작인들이 많은 그런 집안이었었는데, 해방 후에 토지 개혁이 있었죠. 북한이 먼저 토지 개혁을 하고 난 후에 미 군정에서 우리가 토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소작인들이 북한 편을 들게 되면 전장에서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토지 개혁을 의논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토지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작인에게 뭐 채권을 받고 이렇게 나눠줬다는데, 그 채권이라는 게 뭐 거의 휴지 조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소작인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도 이제 남은 그 땅이 많이 있었는데, 그 땅을 불안하니까 팔아서 경험도 없는 뭐 그 지주들이 그 당시에 뭐 경험도 없으니까 아주 망해가서, 망해서 제가 한 5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서울로 올라와서의 그 도시 빈민으로서의 그런 삶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1950년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도시 빈민이었습니다. 저희 위에 이제 저하고 우리 큰 누나하고는 17살 차이 나니까, 우리가 7남매인데 딸이 5에 이제 아들이 2인데, 그 위에 그 누님들은 그래도 집안에 그 안정적일 때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라, 물론 그 초,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는 안정돼서 공부를 잘 했고, 물론 뭐 큰 누나는 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나중에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이제 약대를 들어갔고, 이 둘째 누나는 또 아주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울의과대학을 입학했는데, 그 입학할 때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위에 사람들은 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 졸업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생활기록부에 쓸 때 이제 그 직업란에 아버지의 직업이 노동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쓴 게 그렇게 창피하고, 무슨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사장이나 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했는데, 항상 항상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 뭐 이렇게 노동이라고 쓴 게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피한 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말썽을 많이 부리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그 최근에 내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그것을 띄워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자신의 그런 생활기록부를 어느 학교에서나 띄울 수 있습니다. 띄워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거기에 가정란에 싸움을 너무 자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 또 4학년 때는 너무 산만하다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 봤더니 뭐 형편없죠. 뭐 미하고 양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중학교 때 성적표 봤더니 뭐 63명 중에 61등, 뭐 또 72명 중에 뭐 50몇 등, 전교의 성적도 뭐 거의 바닥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도 4학년 때까지 제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반에서 유일한 그런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또 이 학교에서 유명하기는 그 구슬치기하고 이 딱지를, 학교 전체의 그런 구슬과 딱지를 제가 다 휩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잡기에 그런 능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공부 안 한다고 그것을 화장실에 버리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이제 노동판에 또 가서 일을 하시는데, 면목동이었습니다, 노동판이. 그때는 면목동이 이제 뭐 복숭아 밭이니 뭐 포도 밭이니 사과 밭이니 이런 다 밭이고 조금씩 개발이 될 때인데, 그래서 그때는 무슨 그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노동을 통해서 이제 높은 곳을 낮은 곳으로 이렇게 산을 깎아서 메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리역가로 위에 있는 흙을 낮은 데로 이렇게 날르는 일을 했는데,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근로기준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인 저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아리에 있는 도시 미아리에 그 당시는 도시 빈민이었습니다. 미아리도 이제 기름시장 근처에 있는 기와집이 있었지만은, 거기 기름시장에서 산 위로 이렇게 한 30분 올라가면 다 판잣집이고 천막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초등학교를 다니지만은 학교에서도 조금 다르게 취급하고, 거기서 하루에 3끼를 밥을 먹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이 그 얼굴이 다 말라서 증명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얼굴이 삐쩍 말리기 때문에 저도 사진을 입에다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찍고 그랬습니다. 마른 것이 창피해서. 그래서 그 동네 뭐 초등학교 애들만 보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제 친구나 또 위에 2, 3년 선배들 보면은 언제 집에서 가출하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귀던 애들도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이제 면목동에서 그 일을 15일 동안 했는데, 결국은 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임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바람에 15일 일을 하고 돈을 못 받고 계속 굶주림이 계속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 원조를 받아서 먹고, 그것이 떨어지면 또 며칠씩 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둑질, 초등학교 저만 하더라도 이 도둑질이라는 게 그렇게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거 훔치고, 뭐 김장시장 가서 배추 훔쳐서 이렇게 끓여 먹고, 이런 일이 뭐 일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산에 하나의 그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생하시던 아버지, 또 어머니는 이제 서울로 오셔서 이 중량교 다리, 그 중량교 다리에서 이제 배장사를 하셨는데, 광주리에 담아서 이 태릉에서 이제 배를 받아다가 이렇게 배를 파셨는데, 다 못 판 배를 또 이제 저녁에 되면은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시죠. 그땐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2학년 이럴 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같이 중량교에 나갔다가 이제 저녁 때 엄마 이렇게 손을 잡고, 그땐 가로등이 불빛이 없으니까 이제 달빛을 받고 이제 이렇게 집에까지 걸어왔는데, 그때 생각에 그 어머니의 저를 이렇게 손잡고, 한 손은 또 광주리에 손을 얹고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그런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지요. 어머니는 이제 양반댁 규수로 또 이렇게 시집 오셔서 그런 고생을 처음 하시는데, 서울에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손이 이렇게 곱던 손이 이렇게, 또 미아리에서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그 당시 미아리에는
땅 주인이 이제 국가인데 그 땅을 뭐 200평, 300평 이렇게 산을 개간해서 살아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면 거기 살던 사람의 그 땅을 불화해 주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 300평 거기 뭐 곡괭이 자루, 징이나 햄머 이런 걸로 이렇게 개간해서 판잣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축대를 쌓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또 축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축대를 다시 쌓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축대를 다시 쌓는 과정에서 손이 거칠어지고 또 배를 받아다 파는 과정에서 손이 거칠어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40대 한 초중반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 제 손을 꽉 잡고 가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사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딸들이 명문대학교 다니는 것이 그런 자부심으로 희망으로 사셨는지 저같이 말썽 부리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를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사셨는지 지금도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궁금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돌아가셨고 그것도 정말 추운 방에서 겨울에 따뜻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남의 집 2층에서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는 1년 후에 똑같은 날 1년 반 365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그 추운 그 방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렸죠. 차려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물론 나중에 시작한 공부라 이게 뭐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법대를 다니다가 또 다시 고시 공부도 좀 하다가 다시 의과대학 늦게 입학해서 입학한 후에 군대도 사병으로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산 약 한 20년? 한 15년에서 20년의 그 고통, 그것은 제가 목격한 그런 일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자기 아버지가 친구가 그 당시에 부총리를 하던 그런 때라 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직장을 얻어줬을 텐데 그냥 그 고생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산동네에는 다 초등학교나 또는 잘해야 중학교만 졸업하면 다 직장에 나가서 빵집에 가서 또는 뭐 구두 닦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내가 너희들 학교 다니는 거 도와주지 못하지만 공부하는 것은 말리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같이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말썽 부리는 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격려하고 너만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작년까지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 우리 큰 누나서부터 둘째 누나, 막내 누나, 우리 형, 내 여동생, 또 우리 아들, 우리의 자녀 이렇게 쉬운 4명이 큰 누나의 자녀들, 둘째 누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이렇게 50여 명이 정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하고 또 사회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예외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의 삶, 인내와 절제와 그런 겸손의 그런 삶,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는 그런 진리가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70이 넘은 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고 또 저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의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환자가 아침에 2명 왔는데 보니까 한 분은 이혼했고 40대 초반인데 코로나19에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안 되고 힘드니까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이혼했고, 또 1시간 후에 온 30대 후반의 그런 또 환자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업이 안 돼서 아내와 싸우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미래적 현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와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